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1월 13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결국은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그리고 특검 도입 이것을 촉구를 한다고 하면서 번국민 서명운동을 하겠다. 지금 벌써 돌입을 했죠. 자,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국정조사나 특검은 국회 의결 사항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입니다. 절대 다수당인데 그냥 권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이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겠다 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도별로 서명운동 발대식 하면서 정치 이벤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단계의 장애투쟁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주 높은 단계의 장애투쟁으로 바로 옮겨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이 광화문 그리고 시청 쪽에서 촛불행동이라는 진보좌파단체가 윤석열 퇴진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동참을 했고 또 민주당 쪽 계열에서 전국에서 버스, 전세 버스로 사람을 실어 나른다. 뭐 그런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도 발을 잠그고 있는데 이렇게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결국은 높은 단계의 장애 투쟁, 거리 투쟁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겁니다. 윤석열 퇴진을 구호를 외치는 그런 집회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목적은 뻔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주는 거고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곧 검찰 소환이 예상이 되는 사법 리스크로 측근들이 구속되고 압수수색 당하고 소환되면서 코너에 몰려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키기.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치를 하는 대립각을 만드는 그런 목적이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맞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성명도 벌이고 여론전도 하고 실력 대결도 불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시 내홍에 빠져 있습니다. 이준석이 퇴출되고 나서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갈 것이다. 자, 그런 기대 스킨 관측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았죠. 자, 그런데 지금 당권 경쟁, 어차피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 시즌 개막을 앞두고, 친윤 대 반윤, 주도권 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주도권 싸움 돌입했는데, 이 주도권 싸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벌어지고 있죠. 지금, 가령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문제를 놓고도 찬반, 안에 당권 주자들끼리만 찬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지금 장제원입니다. 장제원. 제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시점이 상당히 묘합니다. 얼마 전에 웃기고 있네 필담 사건이 있었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에 대통령실에서 이 비서실장이 앞에서 비서실장, 안보실장 이렇게 앞에서 답변을 하고 그 뒤쪽에 수석 대변인들이 쭉 앉았는데 이 민주당 의원이 12구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책임론을 제기할 때 그 뒤에서 배석해 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의 이 노트에 거기에 필담을 씁니다. 웃기고 있네. 그랬다가 또 한급히 카메라가 비치는 것 같으니까 지우는 것까지 다 드러났죠. 자, 그런데 그 필담을 놓고 그 필담이 있으니까 당시 주호영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죠.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이 두 사람을 불러 세워서,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시키는데, 거기다 갑자기 또 퇴장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을 다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을 시켜버렸죠.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아니, 그걸 퇴장까지 시킬 필요가 있느냐.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 국회에 나와서 뭐 의원들에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또 그 추미애 그 전 법무부 장관도 그 국회에 출석을 해서 이 소설 쓰시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당시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강기정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을 때 그 질문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막 삿대질을 한 것은 그때 민주당이 이인영 그 원내대표가 상임 운영위원장일 때죠. 그때는 또 아무 제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을 불러 세워서 사과를 하고 퇴장까지 시키는 건 심한 것 아니냐. 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장제원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그 전에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었죠. 왜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냐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다가 또 이준석 파동, 이준석이 계속 가처분 신청을 내는 이런 상황에서 당 책임론이 나왔고, 또 사실 그때 그 이후에 보도가 됐지만은 그 시점에 이미 이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선언할 때 그 시점에 이미 이 대통령실에 그때 그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죠.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그 장제원 의원이 청거한 장제원 의원인가 꽂아 넣은 참모들이 상당히 많다. 자,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기보다 자신을 꽂아준 쪽을 위해서 일하는 참모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선 퇴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선 후퇴 선언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언론 보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심청 보도를 했는데, 물론 장제원 의원은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장제원이 그때 대통령실에서 행정관급이 무려 그 53명, 53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42명, 42명이 장제원이 추천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장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장제원과 이렇게 자료를 공유했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장제원은 일단 그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그 임명직 자리는 맞지 않겠다. 뭐 선출직이 앞으로 국회도 나오고 해야 되니까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선 후퇴 배경이 뭔지를 놓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아마 이런 여러 대통령실의 이 행정관들이 대거 그때 막 교체를 위해서 감찰을 하고 있던 이 시점이죠. 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선 후퇴를 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다시 등장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아예 어렵지 않느냐, 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했는데, 최근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SNS 활동도 아니고 기자들과 만나서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건 작심하고 한 거죠. 이 일에 대해서 그 대통령 참모 2명, 그 김원혜와 강성규를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퇴장시킨 데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전화를 해보니까는 국회의원들, 당 소속 의원들이 주호영의 조치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 그리고 주호영이 참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주호영 그 원내대표는 장제원 의원보다 정치 선배고, 최다선입니다. 5선 의원이고, 과거에 친 이명박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자, 주호영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을까? 그 시점에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 최근에 전화를 해서 경로를 했다. 왜 그렇게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겨냥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 기사 내용대로라면은. 왜 그렇게 지도부가 매가리가 없느냐? 왜 매가리가 없느냐? 장관 한 명 지키지 못하느냐?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이 참사로 경질론이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 당 지도부가. 그리고 또 뭐 퇴장당한 두 핵심 참모가 시민사회 수석과 홍보수석이 퇴장을 당한
그 일도 또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바로 장제원이 사실상의 백의종군 선언을 깨고 기자들 앞에 나와서 강한 톤으로 주호영 걱정된다. 뭐 지도부가 뭐 말은 그대로 안 했지만은 엉망이다. 뭐 이런 식의 불만을 토로했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대선 후보 때 수행실장을 지낸 이원도 이원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강승규 김원회 수석을 왜 퇴장시키냐.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오선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습니다. 또, 이상민 책임론에 대해서도 여당이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하고 장관도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일종의 하극상을 일으키면서까지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몰아세웠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매가리가 없느냐고 당 지도부가 너희들이 당신들이 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갔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전면에 당초 예상보다 빨리 등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장제원 의원이 이 일에 두 사람의 참모가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결국은 윤심이 뒷받침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두 사람이 퇴장한 데 대해서 자세한 사정을, 장제원 의원과 이용 의원이 제대로 공유받지 못한 것 같아. 만약에 알면은 이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무슨 말인지는 하지 않았는데 아마, 김원회 홍보수석이 스스로 퇴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제원이 그런 사정을 아마 알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주호영을 몰아붙이면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등에 업었다든지 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럼 왜 지금 이렇게 등장을 했느냐? 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지도부가 너무 매가리가 없으니 이 친윤, 나를 이렇게 정치권으로 끌어주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친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 메시지를 발신을 했다. 자, 그러면 언제 친윤이 왜 다시 등장을 했느냐? 일단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도 있지만 지금 시점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뒤로 늦춰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을 생각인데 지금 12월 초에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바로 지금 당권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력을 다시 교합을 해서 누군가를 당대표로 지원하기 위한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현 지도부가 매가리가 없다. 이런 메시지까지 왔으니까는 장제원 의원이 나섰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주목되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들레 모임이죠. 민심 들을래. 이 민들레 모임. 이 친윤 쪽에서 처음에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했었고, 추진을 하다가 그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반대를 했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빠졌는데 지금은 권성동도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서 힘이 빠진 상태고 또 이준석은 이미 퇴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민들레 모임을 다시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물론 지금은 12.9 참사 때문에 당장 이것을 어떤 대규모 모임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전에 하려다가 이 12.9 참사 때문에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이러면은 다음 주쯤에 조직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회원의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만 해도 60명이 넘습니다. 전체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니까 상당한 세력, 그리고 또 세력을 발족하면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당대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 본경선 비율이 이 책임당원 70%, 여론조사 30%죠. 근데 책임당원은 지금 비율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0% 책임당원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책임당원은 현역위원들이 절대적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역위원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들레 모임을 다시 아마 활성화시키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지금 장제원 의원이 바로 민들레 모임 회장 이런 거 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철규 의원이 대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장제원 의원이 마크에서 조정을 하는, 그리고 그것은 또 윤심을 등에 업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밀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죠.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그 당권 주자 중에서는 대학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가깝게 지냈다는 이 부부가 같이 가깝게 지냈다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다른 그 주자들에 비해서 김기현이나 안철수나 이런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는 좀 가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윤상현 의원 이야기도 또 나오지만, 이게 그 전당대회가 좀 더 뒤로 갈수록 현직 장관 중에서 차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권영세, 원희룡 이름도 나오지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름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장제원 의원이 윤심을 등에업은 장제원 의원의 전면 재등장이 관심을 끄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거리로 나오는 이 상황에서 당권, 그러니까 내부 헤게모니 다툼에만 이렇게 그 골몰을 한다면은 결국 그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므로 이 국민의 힘, 이 체제 정비는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장제원 의원이 과연 윤심을 얻고 어떤 역할을 지금부터 할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도 거기에서 표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